안녕하세요. 쾌도남마 이현우입니다. 이완구 총리직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완종 게이트 이제 박근혜 정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죽음에 얽힌 비밀도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얘기 한번 보시죠. 우리가 알기로는 성완종 회장이 자기가 친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는 것만 있는데 지금 밝혀진 내용으로는 한모 부사장을 고발하려고 했다. 자기가 믿었던, 자기가 신뢰했던 직원에게 심각한 배신감을 느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성완종 회장과 살아있는 한모 부사장 둘 사이에 무슨 관계와 배신과 분노가 있었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정의 2인자 이완구 국무총리 정치 생명 최대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한 개인의 위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명운까지 판가름 낼 것 같습니다. 온 정치권이 긴장해 있습니다. 저희 채널A가 단독 입수한 내용들 오늘도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세 번째 녹취록 공개인가요, 이번이? 예. 오늘 공개된 성완종 회장의 생전 육성 녹취록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실 이완구도 지난번에 보궐선거 했지 않습니까? 근데 보궐선거 나온다면 머리도 크신 분이고 아무한테나 처신할 수 없고 다 선거 때문에 조금씩 다 주고받고 그러는 거잖아요. 나는 성심성의껏 했어요. 선거 사무소 거기 가서 내가 한 한나절 정도 거기 있으면서 내가 이 양반한테도 한 3천만 원 주고 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인간관계를 형성을 해서 무슨 무슨 조건이 있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참 이게 내 회사 돈 빌려다가 이렇게 하고 개혁하고 사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방금 들어보시면 기존의 메모에 남겨진 내용과는 달리 돈을 준 시기, 액수, 장소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나와있던 메모에 비해서는 이완구 총리 입장이 더 궁색해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시기와 장소, 액수 전부 특정이 됐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났고요. 2013년 4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가 혈액암에서 회복해서 재선거에 출마했을 때 그 당시 얘기죠. 그때 사무실에 가서 한나절을 머무르면서 3천만 원을 줬다. 인간 사이에 아는 사이인데 머리도 굵었는데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정리로 줬다. 이렇게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예. 저희가 어제 성완종 회장 장례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돈을 준 이 선거와 관련해서 했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죠.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가 부여에서 보궐선거 나왔을 때 가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소리를 들었어요. 아, 성완종 회장이 이완구 총리 옛날에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다? 예. 이완구 씨가 온다고 성완종이 다 동원한 거예요. 근데 저 정도 증언까지 있으면 이완구 총리께서 계속 부인만 하기는 힘든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요. 죽은 성완종과 살아있는 이완구 간의 진실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는 자가 훨씬 유리하게 진실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는데 보니까 이거는 지금 돌아가는 판은 보니까요. 죽은 성완종이 오히려 살아있는 이완구를 굉장히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굉장히 죽은 자와 산 자의 게임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지금 케이스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는 어제 국회 출석해서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았다면 내가 총리직 그만두겠다.
그랬는데 오늘 경향신문에서 이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속보에 나오는 거면 돈 받은 증거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 아, 이제 점점 더 수위가 그러니까 높아지네요. 오전에는 기자들하고 만나서 돈 예. 받는 게 사실이면은 총리직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는데 지금 압박이 점점 거세지니까 자신 이제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말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총리가 자신이 내뱉은 말 때문에 계속 발목 잡히는 형국이 예. 계속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메모에 자신의 이름이 등장했을 때도 개인적 친분은 없다. 총리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는데 뭔가 두 분이 같이 있는 사진이 계속 등장하고 있고요. 계속 한 푼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천만 원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어떤 그 예. 마음을 털어놓고 있긴 하지만 자신의 말이 지금은 발목을 잡는 모양새입니다. 이완구 총리께서 돈 받은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렇게 정말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보시겠지만 박성호 장례위원장 얘기 또 성완종 회장의 살아있을 때 얘기 주변의 정황 상황을 다 보면 궁색해지고 심지어는 김무성 대표가 이제 오전에 총리 직무 정지를 논의해봐야겠다. 논의해본 결과가 나왔죠. 결과는 나왔는데 지금은 법적으로는 총리 직무를 어떤 그 정지시킬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일단 총리부터 수사를 받아야 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국은 총리 사퇴하라는 오히려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검찰이 이거를 누구 말이 맞는가를 밝혀내는 건요, 제가 어떤 선거를 치러본 경험에서 얘기하자면 그렇죠. 의원님 해보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이완구 당시 부여청양 재선거 당시에 이완구 선거사무소에 가본 분들의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선거사무소가 굉장히 넓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통 그 선거사무소 내에 후보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선거 때 그걸 없애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방에 들어가서 금품 전달, 이런 오해받기가 싫으니까 아예 후보 방 자체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완구 후보 사무소 그때 봤더니요, 굉장히 넓었고, 이 입구에서 들어오면 그 어떤 그 홀 같은 그 오픈된 공간이 있고, 저 끄트머리에 후보 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완종, 그리고 선거 때는 그 후보 사무소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는 눈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럼 당시에 그 성완종 인근 지역구 아닙니까? 또 인근 지역구, 인접 지역구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 있던 사람들이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성완종 당시 국회의원이 후보 방에 들어간 거를 본 사람이 있던 거 왔냐 안 왔냐?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뭐 비망록이라고도 나오고 뭐 다이어리라고도 나오고 성완종 회장의 일정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 일정표는요, 국회의원이라면 다들 작성하는 거예요. 보통 그 의원실에 그 보좌진 중에 한 명이 일정 담당 보좌관이 있어서 그 꼼꼼하게 일정표를 작성했고, 일정 기록부 이른바 일정 기록부. 그러면 그때가 성 회장이 현역 국회의원 시절 아니에요. 그럼 그때의 일정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일정표를 보면 그때 이완구 후보 사무소 지원 관계 몇 시부터 몇 시인지, 그 다음 일정이 몇 시인지를 보면요, 한나절 있었다는 성 회장의 그 얘기가 어느 정도 진실인지 드러날 수 있을 거라고. 어쨌든 소리가 나왔을 때 이제 이완구 총리가 한 얘기는, 자, 나는 받지 않았다. 선관위를 뒤져봐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중앙선관위에 내가 받은 기록이 나오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나올 리가 만무하죠. 그렇지만 이 정치자금,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게 어떤 정황증거상 이런 받았다는 부분이 어떤 정황증거상 인정이 될 경우에 이 부분 충분히 처벌된 전례도 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상당히 궁지에 몰린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완종 회장이 직접 줬다 그러는데 선관위를 뒤져봐라 이런 거는요,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완종 회장이 직접 줬다라는 건요, 국회의원 선거 때 공식 후원금을 1억 5천만 원까지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계좌 이체로만 하고요. 반드시 누구한테 얼마를 거뒀는지를 그 선관위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성완종 회장은 직접 비공식적으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여야지 선관위에 물어봐라. 그건 동문서답이에요. 그런데 이완구 총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그 사람 잘 모른다, 받은 적 없다, 사퇴하겠다, 목숨 걸겠다. 완강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완강한 부인하는 내용 들어보시죠. 성 회장으로부터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늘에 맹세합니까? 네, 후원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총리,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중에 총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자, 저희가 어떻게 뭐 편파적 어떤 편을 들 수도 없고 중립적 입장인데 이완구 총리는 너무 단호하고 또 자신이 있거든요. 정확한 네. 말씀이다. 나 받은 적 없다.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검찰이 밝혀낼 수 있기는 합니까? 말씀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현재 이완구 총리가 굉장히 우군이 적어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아까 이훈우 앵커가 얘기했다시피 여당 내에서 이미 총리부터 나가서 조사를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이 기류를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는 게 자, 당장 직무정지를 할 수 없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직무정지를 못한다는 거지 이완구 총리가 깨끗하다. 돈을 안 받았을 거다. 이런 판단을 내린 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도 이미 이완구 총리에 대한 어떤 카드를 버리는 그런 수순에 들어갔다는 일부의 관측도 나오고요. 자, 그렇게 될 경우에 이완구 총리가 검찰의 수사에 응하는 순간 그러면 현직을 가지고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 제기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경우에 사실상 오늘 여당 최고위원들이 던진 메시지는 이완구 총리에게 자진해서 결단을 내려라. 이런 최후 통첩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러면 여당 중진 의원들이나 여당 중진에서 이완구 총리한테 당신 물러나시오라는 메시지가 김무성 대표의 총리 직무정지 논의 가능하다. 그걸로 보면 됩니까? 어쩌면 청와대에서는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던지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수사에 모두 친박 핵심들이 전부 출입이 열리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완구 총리 어떻게 굉장히 어렵게 총리를 만들어 놓은 사람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인적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 자, 그때 김무성 대표가 어떤 비박이지만 어떤 현재 어떤 여권의 어떤 그 권력 지형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동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승부수를 던지는 건데 현재 정해진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놓고 당신 물러나시오. 이렇게는 못했지만 그 내부에 깔린 메시지는 결심을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김무성 대표의 그 얘기가 알려졌을 때 이완구 총리의 반응 지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성 회장의 주장은 재작년 선거사무소에 찾아가서 직접 줬다는 건데. 그런 사실 없어요. 그 당시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국회의원들이 당시 그분이 현역 신분이었죠. 그런 사실 없고 성 회장한테 돈 받은 거 없습니다. 검찰 수사 개입 여지가 있으니 잠시 수사 기간만이라도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 이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국사를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국사를 그렇게. 자, 아니 우리 직원들 비켜 괜찮다고 비켜. 이쯤 되면 대통령께서 순방 가시죠, 곧. 그렇죠. 순방 가시겠습니까? 16일 날. 의원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총리가 하루 이틀 그만둬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데 이게 뭐 진짜 안 가면은 이렇게 며칠 앞두고 그 4개국이나 순방 일정을 취소해버리면 이건 국제적 외교적 망신인 것만큼은 분명하고, 그런데 대통령이 여기 계신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게 딜레마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총리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 총리께서 3천만 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인이 안 되는데 본인 입장이 궁색해진 이유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드러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뭐 최근에 그 이완구 총리 예전 블로그만 봐도 바로 그 성완종 회장과 같이 있는 사진들 지금 준비가 되셔서 지금 올리시는.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블로그 본인 블로그에도 이완구 총리 본인의 블로그입니다. 본인 블로그인데 2013년 세종시 특별 간담회 사진 하면은 간담회 왼쪽에서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이완구 총리의 모습이고요. 그러면 본인이 별로 친하지 않다고 한 분과 같이 찍은 사진을 본인 개인 블로그에 이렇게 올려놨다. 그리고 3월 22일 날 송 회장이 전화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한 사실도 이미 대정부 질문에서 어제부터 공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송 회장 측근들한테도 전화를 걸었지 않습니까? 태양국 부의 뭐 부의장이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은 친분이 없다라고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데 결국은 참 개인적으로 친분이 없다라고 말한 것 자체부터 굉장히 지금 이 총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성완종 회장이 그렇게 이완구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아니 뭐 성완종 회장의 마지막 이완구 총리에 대한 인물평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공개된 3차 녹취록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욕심이 많아요, 그 양반은. 자기 욕심이 너무 남들을 이용을 나쁘게 많이 해요. 너무 이용을 많이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이용을 많이 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고 그러네요. 개혁 사정한다고 그러는데
사정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사정 대상이. 사정을 해야 될 사람이, 당해야 될 사람이 거기가 사정한다고 소리 지르고 있는 우리 이완구 총리 같은 사람, 사정 대상이 사실 1호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세 가지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 사정 대상 1호다. 본인이 지금 성완종 회장이 사정을 받는 과정에서 목숨을 끊었는데 어떤 억울함, 어떤 굉장히 화가 남, 분노가 굉장히 절절히 묻어나고요. 또 한 가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그 욕심 때문에 사람을 저렇게 많이 죽이지 않았느냐. 어떤 굉장히 마지막 자기가 생과 사를 결정하는 그 마지막에 남긴 이완구 총리에 대한 품평. 이완구 총리도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여야 될 대목이라고 합니다. 이완구 총리는 지금 이런 거예요. 그 태안군 의회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15번, 단시간 내에 그렇게 해서 연발한 거. 그 다음에 또 투병 생활, 암 투병 생활이하고 2012년 대선 과정에도 뭐 관여를 못했다 했는데요. 보니까 오늘 나온 그 일정표 보니까요. 그해 10월 23일 날 메리어트 호텔 중식당에서 두 분이서 점심을 잡수셨어요. 그러면 굉장히 험한 관계, 험한 사이라고 하는데. 일단 보시죠. 정확하게 이날입니다. 성완종 비망록, 일일 기록부로서 10월 23일 그렇습니까? 그렇죠. 이 당시가 이완구 현 총리가 암투병을 마치고 건강이 암투병 중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해 12월 이게 이제 대통령 선거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별로 역할한 관여한 바가 없다. 그것도 거짓말로 나왔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둔 10월 23일 날 송환종 회장과 이완구 현 총리가 만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험한 관계에 있는 사람하고 암투병 중인 분이 단 둘이서 점심을 먹는다? 이게 뭐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 돼요. 결국 그러면 좀 다소 과하게 본인을 방어하려고 하던 게 발목을 잡은 거 아니냐. 그렇죠. 좀 인간적인 조의를 좀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을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 제 일성이 난 그 사람과 안 친하다였죠. 오히려 뭐 전화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그냥 원칙대로 하라라고 말한 게 서운했던 것 같다.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으면은 이 정도 논란이 안 불거졌을 텐데요. 어제 대정부 질문 하면서 본인이 얘기했던 게 또 계속 거짓말 논란을 빚었거든요. 2012년 대선 때도 암투병 중이라서 유세할 수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또 이완구 총리가 당시 2012년에 천안에 가서 오랫동안 유세. 저 모습입니다. 저 당시에 유세 이제 오른쪽에 빨간 마후라를 한 분이 바로 지금 이완구. 얼굴은 좀 부어 보입니다. 저 나오네요. 바로 오른쪽에. 직접 마이크를 잡고 유세까지도 한 영상까지 공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완구 총리가 이제는 뭐 말 바꾸기, 거짓말 논란까지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완종 회장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가 좀 불신감을 가졌다는 부분은 진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측근 의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들에 따르면 성완종 회장이 주는 돈, 핸들 가는 그런 어떤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게 본인한테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이런 경계심,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2004년, 2007년 두 번 어떤 그런 횡령, 배임 이런 혐의로 한번 구속되는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완종 회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총리 30년 전에 엑스레이까지 보관할 정도로 어떤 꿈을 크게 갖고 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성완종 회장과 금전적으로 얽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을 그런 부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성완종 회장의 돈을 받았다가는 큰 탈이 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완구 총리가 쭉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2007년 재선거 당시에는 좀 받았다라고 성완종 회장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 겁니까? 그렇죠. 지금 돈을 줬다는 시기는 2013년에 이제 이완구 총리가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그 시점에 3년, 줬다고 했기 전에 아마 그때 아직 이건 정말 신만이 알고 있고 추측의 영역이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은 분명히 정황과 어떤 시기, 장소, 그다음에 어떤 이유로 줬는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아까 신지호 전 의원이 얘기했듯이 살아있는 이완구 총리는 아무 얘기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죽은 성완종 회장이 내놓은 저런 어떤 얘기들이 살아있는 이완구를 잡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정치인들끼리 주고받습니다. 돈을 사실상. 주고받고 거물 정치인이 또 자기 큰 자리 가려면은 총리나 대선 후보나 무슨 서울시장이나 이런 거 하려면 좀 국회의원들 거느리고 밥도 사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 사고 그런 거 써야죠. 그런 거 많이 하죠. 어디 골프 치러 가자고 자기가 다 돈 대고 그런 점에서 근데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그 속에서 사고가 난 게 그때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당대표 나갔을 때 그 300만 원 돌렸다. 그것도 몇 년 후에 네. 고승덕 의원이. 그래서 고승덕 의원을 당시 여의도 사람들이 딱 돌연변이라고 불렀어요. 저런 사람이 왜 어떻게 여의도 왔는지 모르겠다. 예. 그 일종의 그 불문율 비슷한 게 있었는데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성완종 회장이 만약에 살아있다면요. 이게 별로 건이 안 됩니다. 왜요? 아니, 그 성완종 회장이 살아있는데 이걸 터트릴 저기도 그렇죠. 별로 그 동기가 없고요. 그렇죠. 설령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폭로한다 한들 이거를 유죄로 입증해 내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무고한 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성 회장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국민적 충격을 줬기 때문에 성 회장의 어떤 그 남긴 이야기들 이런 게 훨씬 더 뭐랄까 좀 그런 그쪽으로 더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성완종 회장의 동생이 있네요. 성일종 씨. 네. 이분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들어보시면 충청 민심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완종 회장 장례위원장을 지내는 박성호 위원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야당 아니라 공산당으로 나와도 도와주겠습니다. 민심이 확 뒤집혀서 성완종이 향해서 불쌍하다고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이 없어요. 이런 정서가 충청권의 보편적 정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성일종 씨는 성완종 회장이 2014년에 직을 잃었을 때 유력한 후보 중에 하나로 거론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완종 회장은 성일종 씨를 자기의 후계자로 밀고 싶었던 그런 게 있었고요. 그때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그걸 거절했었죠. 뭐 그런 앙금도 있었을 텐데 지금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겠지만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뭐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을 일구려고 노력했던 장학재단을 또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동정표를 받을 여지는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예. 저희가 성완종 회장의 동생 성일종 씨랑 통화를 했더니 구체적인 말을 매우 아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중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나. 나가서 내고 할 얘기도 없다. 맞는 처사가 아니다. 굉장히 조용히. 예. 그렇죠. 지금 내년 총선 출마 운운하는 것 자체가 부족된 도리가 아니라고. 다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형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더 강하게 주장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더라도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죠. 예. 저분도 원래 저 동생분도 정치의 뜻을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그거를 표명한다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완종 비망록, 이른바 매일기록부, 표현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일기록부라고도 하고, 저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의원 생활 해보셔서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합니까? 합니다. 백소회, 프라자 호텔 몇 층, 이해찬 당선 축하, 유정복, 쭉 보시면 너무나 촘촘히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여야 두루두루. 예, 많이 여야도 없고,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 행사, 축하 행사, 굉장히 다양한데, 이 비망록이 공개됐을 때 파장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거론된 분들? 저는 김한길이라는 이름에 약간 주목을 했었는데. 이거 보시죠. 김한길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 독특합니다. 네. 야당 의원으로서는 자주 거론이 돼요, 이렇게. DJP,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김한길 전 대표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DJP 연합하면서 그때부터 바로 이 성완종 회장하고 좀 인연이 닿아서 종종 만나온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주목하셨다는 이유 저도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야당 어떤 유력 정치인이죠. 유력 정치인으로서 처음으로 이름이 공개됐기 때문에 자 봐라 성완종이라는 사람이 어떤 네트워크를 관리했던 게 여야 이걸 넘나드는 굉장히 광범위한 문어발 인맥이라는 게 분명히 드러났는데 김한길 전 대표는 사실은 저게 밝혀지기 전에 먼저 커밍아웃을 했죠. 나는 이렇게 만나서 죽기 전날이었죠. 8일이었죠. 8일날 만나서 냉면 한 그릇을 먹으면서 인간적인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사실은 성완종이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DJP 연합 시절 때부터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맺어왔다. 자, 이게 바로 제대로 된 해명입니다. 이완구 총리가 저렇게 해명했다면 이렇게 우리가 도를 그렇죠. 이완구 총리가 김종필 전 자민련 총재
때 네. 무슨 축하회를 국회에서 할 때 휠체어를 끌고 간 분이 누굽니까? 바로 당시 이완구 예, 원내대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여러 JP를 따르던 여러 명의 충청권 국회의원들이 있었는데 그 휠체어를 잡은 분이 이완구 당시 국회의원이었어요. 예. 근데 성완종 회장은 JP 그 자민련 시절의 특보 단장. 그렇습니다. 송재 저 특보 방금 단장을 말씀하신 그림 했던 분 저거죠. 아니에요? 예. 네, 그러면 DJP 한 그 DJ 쪽의 사람인 김한길 의원하고도 이렇게 그 친분이 연결될 있는데 거고요. 같은 JP 쪽에 있었던 JP하고 굉장히 가까웠던 관계인데 친분이 없다, 잘 모른다. 이건 뭐. 그러면 참 이완구 총리에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김한길 전 대표의 대응과 이완구 총리의 대응이 너무 엇갈렸다 이렇게 보신 거네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성완종 스타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을 굉장히 사람 욕심이 많았다. 평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한번 만난 사람 절대 잊지 않는 기억력. 네. 또 선물도 많이 줬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뭐 제가 뭐 간략하게 평을 하자면 어쨌든 본인이 무일푼 뭐 100원 뭐 몇만 원을 가지고 사실은 저렇게 경남 기업까지 일군 그런 배경에는 본인은 사람이다. 내가 사람을 만나는 데는 자신 있고 사람을 구워 삼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을 자기 편으로 자기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데 굉장히 어떤 자신감을 보였고 실제 잘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관리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베풀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본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서 정말 한 번만 도와달라. 그동안 자기가 10년 동안 만약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사람을 관리했는데 자 이제 너가 나 한 번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지금 유력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말을 한 번 해주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도와달라 했는데 거의 모든 사람한테 다 철저히 배신을 당했는데 물론 성완종 회장의 그런 어떤 접근법 잘못됐죠. 어떤 법의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압력을 행사해달라 이런 건 잘못된 접근법이었지만 어쨌든 본인이 결국 막다른 골목을 택한 건 그런 인간적인 배신감. 내가 사람으로 커왔는데 결국 사람으로 죽는구나. 뭐 그런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사람 덕분에 커왔는데 네. 사람 때문에 죽는구나. 이런 기록을 의원들은 다 남깁니까? 아니면 이분이 특별히 꼼꼼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국회의원이라면 다 이 정도는 다 이 정도로 한다. 부서들이 또 숫자에 오늘 의원님 어디 가십니다 이러고 다 만남을 대충은 그리고 그 운전기사 있잖아요. 네. 운전기사하고 또 이 일정을 공유를 해요. 왜냐하면 운전기사가 목적지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네. 오늘의 스케줄, 행선지가 어딘지 알아야지 뭐 교통 상황 같은 것도 체크를 하고 지금 여기 있는데 몇 분 전에는 출발해야지 도착할 것 같다. 뭐 이런 거는 그 보좌진들 내에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뭐 성완종 당시 국회의원만의 특별한 그 기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런데 보면 이 내용 자체는 특별히 뭔가 노리고 한 것 같지 않은데 그렇다고 치지만 예를 들어서 홍준표 의원에게 1억 원을 줬다라는 것은 기록을 다 해놓고 돈을 전달한 윤모 씨에게 너 돈 줬지? 라고 확인까지 하고 이런 부분은 굉장히 철저하고 꼼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는 이제 홍준표 당시 산나라당 당 대표 후보를 만났다고 할 때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고 경남기업 회장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대기업의 회장님이었다면은 그 회장 비서실에서 이와 비슷한 일정들을 작성했을 거예요. 그러면 자금을 전달하기 윤모 씨가 자금을 전달하기 전날 M호텔에서 같이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도요. 그 당시 성 회장의 그 일정표 그 기록이 남아 있으면은 그거 확인할 수 있다고 봐요.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나온 걸로도 충분히 줬는지 안 줬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만약에 성 회장의 그 일정표에서 당시 그 M호텔에서 누구랑 만나기로 돼 있다. 이런 게 나왔다면 그렇다면은 홍준표 지사가 거짓말하는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예. 지금 윤모 씨는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받아서 전달했다라고 시인을 한 거죠. 정확하게. 네, 그 뭐 몇몇 언론 인터뷰에서도 성 회장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인할 수 있겠나. 사실상 시인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도 있었지만 경남기업 한 관계자도 진술에 따르면 바로 그 1억 원이 건네진 다음에 성 회장이 확인 전화까지 홍 지사한테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지금 정황 증거들은 속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홍준표 지사는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거기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요. 야, 이런 식으로 날 몰아붙여서 되겠느냐 하는 건데 점점 어떤 홍준표 지사가 어떤 이 스캔들에 연루됐다는 증거들 상당히 굉장히 정확하고 어떤 정교하게 지금 목을 재어오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여요. 지금 현재 홍준표 지사의 입장 얘기 한번 들어 보시겠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수사를 받아야 되겠죠. 검찰에서 연락을 온 일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뭐 불려갈 일이 있으면 불려가야죠. 예, 저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불려갈 일 있으면 불려가야 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 당연한 얘기인데 그동안에 극구 부인만 하던 상황과는 조금 달라진 것 같거든요. 아니 검찰에서 소환 통보가 오면 암만 뭐 누구라도 가야죠. 대통령은 그 임기 중에는 뭐 형사 소추를 못 받게 돼 있으니까 대통령 제외하고는 다 가야 되는데 지금 홍준표 지사가 점점 불리해지고 있어요. 저 정도의 그 뭐랄까 해명 갖고는 납득을 시킬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윤모 씨가요. 윤모 씨가 작년 6월 지방선거 때 어디 그 시장으로 나가길 기초자치단체장으로 나가길 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홍 지사 쪽 주장에 따르면 윤모 씨가 성 회장에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한테 전달을 안 했다. 그러니까 배달 사고 냈다. 윤모 씨가 꿀꺽해버린 거 아니냐 이런 건데 근데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과 성완종 회장이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중간 사람이 이게 배달 사고 내버리면요 언제 그게 들통이 날지 몰라요. 그다음에 나름대로 본인도 뭐 지방자치단체장 해보고 말이에요. 정치적 꿈을 가진 사람인데 그걸 배달 사고 내는 순간 본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들통나는 순간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적 상식적 추론으로서는 그러니까 홍 지사의 지금 저 정도의 해명 갖고는 이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본인이 점점 불리해진다. 오늘 점심 조금 전에 홍 지사의 반응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확인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데 전혀 할 말이 없으십니까? 좀 심합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사실 여부 확인은 검찰에서 하죠. 아, 그럼 아니신 거죠? 그만두세요. 이제 많이 화가 나셨어요. 예.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기자들 만나서 좀 더 차분하게 설명을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일면 보도까지 나온 것을 보면서 좀 격앙된 반응이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돈 전달자로 알려진 그 윤모 씨에 대해서는 어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를 도와준 고마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윤모 씨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아, 홍준표 지사가? 그렇죠. 나를 그 2011년 당대표 경선 때도 조직엔 있지 않았지만 외곽에서 한나라당 내 그 민주계 세력들을 이렇게 만나서 설득하고 운동을 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요. 결국은 윤모 씨 검찰에 가더라도 나에 대해서 진술 좀 잘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홍준표 지사와 관련돼서는 성완종 회장의 얘기와 홍준표 지사의 해명을 나란히 한번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그 홍준표가 당 대표 나왔을 때 경남지사는 홍준표 있잖아요. 그게 2010년, 11년 그때일 텐데. 11년쯤 될 거예요. 네. 나 홍준표를 잘 알아요. 잘 아는데 2011년도일 겁니다. 6월 달쯤 되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도 한나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내가 1억을 통해서 내가 그걸 1억을 전달해줬고 네, 그 양반을 장악해서 잠시 봤는지 뭐 그 정도의 안면 가지고 돈 가져오면 받을 수 있을까?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을 했다고. 거기서 무슨 사고가 났을 수도 있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왈왈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용을 보면 홍준표 지사는 잠시 장학회에서 본사인데 돈을 받을 수 있겠냐. 그런데 성완종 회장은 내가 홍준표 지사 잘 안다. 그래서 누구한테 줬다.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다는 말씀이죠? 검찰에서 대질신문을 하겠죠. 윤모 씨와 홍 지사 둘을 같이 놓고 대질신문 할 거라고 봅니다. 대질신문 한다. 둘 다 계속 아니라고 하면요? 그러면 이제 그 보통 정치자금법에서 줬다 안 받았다 하면요. 누구 얘기가 좀 더 설득력이 있는지 정황 근거상 누구 얘기가 더 설득력인지 누구 얘기에 더 허점이 많은지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씨는 현금 1억 원을 쇼핑백에 담아서 가능하겠죠. 현금 1억이면 5만 원짜리가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뭐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1억 원이 윤 씨 계좌로 입금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출금한 기록 같은 거는 검찰에서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찰 조사 어떻게 드러나는지
지켜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절대 이러한 부도덕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진상을 밝히고 싶다. 자기가 억울하다. 성완종 회장이 사망 직전 믿었던 부하의 배신 또는 배신감을 느끼고 분개했다고 합니다. 또 검찰 수사의 칼이 가족을 향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좌절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의 입장 마지막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 성 회장의 변호인 오병진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민남 기자 계속 함께 해주시고요. 가장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와 인터뷰를 빼고는 가장 마지막에 대화를 나누셨죠, 변호사님께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 국민들 입장에서 궁금한 게 정말 돌아가시기 전날 오 변호사님과 통화할 당시까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생각이 없었다고 보세요? 예, 없었다고 봅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짧은 기간 2주 동안 변론을 맡았는데 예. 아주 적극적으로 대처했고 의지가 강한 분이시고 예. 제가 밤 10시 반까지도 내일 아침에 변론에 대비해서 변론서가 완성됐으니까 읽어보십시오 하니까 전화해서 보좌관 그 이메일 들은 거 변론서 가지고 와봐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따라서 10시 반까지 최소한 의지를 가지고 대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밤 11시, 밤늦게까지 변론서까지 꼼꼼히 이메일을 뽑아서 확인할 정도면 생의 의지가 있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굉장히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보내는 편지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는 영어의 몸이 되더라도 뭔가 해보겠다 이런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저도 가장 궁금한 것이 밤에 결국 성 회장의 심경을 바꿔놓은 가장 큰 요인이 뭔가 그것이 제일 가장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 변호사께서는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는지. 예, 2주 동안 저는 변호사로서 짧은 기간 불과 2주밖에 안 됩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성 회장이 소환될 때까지의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는 2주간의 행적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매일 저하고 만나서 설렁탕 한 그릇 하면서 변호사로서 쟁점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하고 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10시 반 이후에 왜 심경 변화를 일으키고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셨는지 저로서도 의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의문과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진 것이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자기가 자원비리에 1호 타깃이 됐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분노, 서운함이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성완종 회장이 자원 비리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이 신뢰했던 한모 부사장, 그러니까 집사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금고직이라도 하는데 회사 돈을 빼돌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한모 부사장을 고발하는 것을 검토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한모 부사장은 나는 현금으로 돈은 다 회장에게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본인이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USB, 자료가 잔뜩 든 USB를 가지고 내가 이걸 오픈하면 회사가 끝장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아십니까? 예, USB 그 관련 내용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성완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금고지기 겸 회사의 재무 담당 임원을 고발하려는 것을 검토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은 검찰 수사 시에 검사님이 2007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약 7년에 걸쳐서 32억 원의 자금 행방을 캐물었습니다. 횡령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성완종 회장께서 자기는 이 자금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사님이 한모 부사장은 검찰에 와서 성완종 회장한테 모두 보고를 했다고 진술을 했는데 왜 사실과 다르냐 다시 재차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성완종 회장은 이건 자기가 사전 보고받거나 결제하거나 한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모른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고서 잠깐씩 5분씩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때 복도에서 저한테
이 자금 행방은 자기가 모르는 부분이다. 한모 부사장한테 전권을 맡기고 회계 장부 관리와 자금 관리를 맡겨놨더니 한모 부사장이 이 자금을 자기도 모르게 어디다 빼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저한테 첫 마디가 그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마디는 만약에 선의로 해석했을 때 한모 부사장이 경남기업에 35개 팀과 과가 있는데 한 달 운영비나 애경사비가 한 4,500만 원씩 들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하면 될 것을 영수증 처리 없이 이렇게 비자금처럼 빼서 그쪽에 줬는지도 모르겠다. 이 자금이 한모 부사장이 선의로 그렇게 한 것인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려서 자기가 축제를 했는지는 규명해봐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이 32억 중에 상당수를 성완종 회장이 결제를 하거나 보고받지 않은 상태에서 한모 부사장이 돈을 집행을 했다는 거네요. 성완종 회장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완종 회장께서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쉬는 시간 5분에 거짓말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쉬는 시간 5분에 곧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성완종 회장께서 변론에 대비하고서 영장 청구가 이 부분이 되는데 이 32억 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매출 1조 5천억 하는 회사에서 7년에 걸쳐서 30억이라는 돈은 1년에 4억에 불과합니다. 큰 돈이 아닌데 검찰의 범죄 일람표에 보면 불과 뭐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씩 수십 차례 범죄 일람표 10장에 걸쳐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짜잘하게 계속 지출되어 있는데 성완종 회장은 이 자금의 행방에 대해서 거꾸로 본인이 의심스러워하고 한모 부사장에 대해서 이 부분은 추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회장이면 모든 결정권을 갖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모르게 한모 부사장이 임의로 집행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하고 추궁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한모 부사장, 자기가 믿는 신뢰했던 부하였는데 그 부하를 고발하는 것까지 검토했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코너에 몰린 상황에서 본인의 좌절감을 배신감을 더 많이 느끼진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그때 그 성완종 회장의 장남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도 아버지가 한모 부사장을 믿고서 전권을 맡기고서 정치활동에 전념하는 하는 것을 보고 경남기획실장으로서 한모 부사장에게 회계 책임자에게 전표나 회계장부를 자기한테 보여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들이 보여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모 부사장이 숨기고 이 부분은 보여드릴 수 없다. 맞아면 대기업체 오너 회장의 큰아들한테까지도 그 자금 행방을 숨기고 뭐 장부를 숨기고 전표를 안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그 큰 아들이 굉장히 자기도 속이 상하고 분개하고 아버지가 너무나 한모 부사장한테 전권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도 뭐 경제부장이 경제기자를 한 그 20년 가까이 했는데 오너 회장이 있고 보통 장남이 기획실장을 하면 재무담당 이사가 오너 회장 몰래 돈을 쓰고 그 회계장부를 기획실장인 오너의 장남이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 않는다. 좀 있기 어려운 일인데요. 저로서도 저는 뭐 법조인에 불과합니다만은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자금 행방이 의심스럽다. 그 다음에 성완종 회장 본인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분개를 하신 부분이기 성완종 회장 본인이 분개를 했다. 이 자금 행방과 과연 이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부분은 실체적 진상규명이 아마 돼야 될 부분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네요. 저희 보도도 보면은 이 비자금 32억 원 정도 중에서 15억 원 정도는 그 돈이 집중적으로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또 2012년 대선 때 빠져나갔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믿어야 하는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검찰에서 이미 조사를 해서 이 30억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돈이 아닙니다. 7년에 걸친 돈이거든요. 일시에 32억 원이 빠졌으면 의심스러운 자본인데 7년에 걸쳐서 빠져나간 것도 수백 차례에 걸쳐서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런 식으로 장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370차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금 행방이 성완종 회장님 말씀대로 선의로 한모 부사장이 기업체 임원들 애경사비로 썼는지 아니면 어디로 빼돌렸는지 실체적 진상규명을 성완종 회장 본인이 원하셨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본인 규명하기를 원했다. 그래서 제가 검찰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다. 이 수사가 검찰 입장에서는 한모 부사장이 검찰의 입증 자료의 중요한 참고인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한모 부사장이
자원개발과 관련된 수사가 시작되자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성완종 회장한테 모든 것을 미루고 보고했다고 책임을 미룰 가능성, 두 가지 가능성이 같이 존재합니다. 예. 그래서 한모부 사장이 올바르게 했는지 잘못했는지 이 부분은 다시 진상이 잘 규명드려야 될 부분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예.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한모 부사장이 USB라는 것이 이제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칩 같은 겁니다. 그죠? USB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거 하나면 우리 회사 경남 기업 다 날라간다. 협박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만약에 저는 그 사실은 예. 전혀 오늘 처음 듣는 알려졌거든요. 얘기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했다면 그것은 뭐 일종의 협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 보도가 나와 있고. 그 부분은 제가 사실관계를 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오노 회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집행된 금액이 있고, 그리고 오노 회장의 장남이자 기획실장이 돈 쓴 내역 전표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했는데도 재무담당 임원이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본인이 무슨 이 회사 약점을 쥐고 있든지 전횡을 했다 이런 의혹도 가능하겠네요.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저도 좀 이상스럽게 생각하고 예. 또 한모 부사장께서 성완종 회장한테 성완종 회장 본인과 아들만 있는 자리에서 회사가 아닌 제3회 장소에서 따로 뵙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잠깐만 변호사님, 그러니까 예. 한모 부사장이 그 성 회장 아들도 없는 곳에서 성 회장과 독대를 원했다. 성 회장과 아들만 데리고 아들만. 밖에서 만나기를 원했었는데 성 회장께서 자기가 그것을 밖에서 회사가 아닌 밖에서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제의에 응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신 바 있습니다. 예. 뭔가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고 어쨌든 간에 이 한모 부사장이 검찰에 가서 그 성완종 회장에게 보고했던 하지 않았던 어떤 내역이든 누구를 통해서 어느 정치인에게 돈을 줬는지 중간 전달자를 지금 다 시쳇말로 풀었다 이거죠? 맞습니다. 한모 부사장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현장 전도금 명목, 현장 전도금이라는 것은 본사에서 어떤 공사 현장에 직접 운영비 쪽으로 보내는 금액을 뜻하는데 성완종 회장이 그 경남기업 관계자 몇 명을 이렇게 찍어서 그 돈을 직접 한모 부사장이 전달을 해서 누군가에게 다 돌리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달 책들을 성 회장이 특정했다. 이런 얘기를 바로 한모 부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지금 채널A가 오늘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고인이 됐는데 성완종 회장께서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조사도 받고 있고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아들보다 더 회사 내에 영향력이 많았던 직원도 배신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분개를 했었고, 이건 어떻습니까? 변호사님께 제일 잘 아시는데 이게 이제 쭉 성완종 회장이 주장해온 내용이고 변호사님께서도 밝혀온 내용인데 처음에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원개발의 비리가 성완종 회장의 비리가 있다고 하면 사기죄가 되는 거고요. 예. 여기에서 뭔가 뚜렷한 성과를 검찰이 내지 못하자 검찰이 가족과 관련된 비용을 횡령죄로 또 봤다.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는 분식회계까지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분노일까요? 굉장히 화가 나겠습니다. 예. 아침 10시부터 새벽 3시 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검찰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 자원 개발을 분식회계 상태에서 수출입 은행에서 350억 대출받은 부분이 사기가 아니냐는 것을 질문을 했고, 예. 분식회계 상태에서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에서 몇 년에 걸쳐서 합계 570억을 대출받은 부분이 사기가 아니냐, 이것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질문도 하시고, 또 아들이 영국에서 4년간 유학할 때 1억 6천만 원, 1년에 4천만 원씩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 예, 그러면 변호사님, 이 부분도 횡령이 아니냐. 1년에 4천, 저기 있습니다. 지금 성완종 회장 횡령 자금 내역이 나오는데 총 250억 자원인데 쭉 현장 전도금 32억이 지금 한모 부사장과 관련된 논란이 여지에 있는 것이고, 제일 아래에 있는 아들 유학 비용이 1억 6천만 원. 그러니까 1년에 4천만 원이네요. 예, 1년에 4천만 원씩 4년간을 집계한 것이 1억 6천여. 근데 그게 카드로 썼는데 그 카드는 또 개인 카드가 아니고 법인 카드입니다. 사모님 법인 카드. 예. 그것이
횡령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 횡령이다. 이 부분은 아들과 관련된 내용은 성 회장께서 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들어보시고 그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가족들하고 다 상의해가지고 네. 너희들한테는 국민주택 규모 네. 25.7평짜리 딱 하나만 사주겠다 그랬는데 아직 집을 못 사줬어요. 제가 이 영상을 다시 보는 이유는 예. 혹시 자원개발 비리 관련 수사가 아들 유학비 또 본인의 아내 이렇게 가족과 관련된 횡령으로 이어지자 더욱더 성 회장께서 압박을 심하게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지금 방금 영상 보셨듯이 집도 한 채 못 채웠다. 이 정도로 아들한테 애정이 강한 것 같거든요. 예, 그 부분은 검사님께서 성완종 회장을 조사하기 전에 성완종 회장의 개인 재산을 추적해 봤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하고 전국에 땅 한 평 뭐 투기한 것이 없는 것 같고 경남기업 주식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우리도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아, 담당 검사가 예. 성 회장께서 자원개발 비리라든가 뭐 어떤 외부에 돈을 부적절하게 썼는지에 대한 예. 범죄 혐의나 의혹은 있으나 예. 개인 치부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검사님 스스로가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검사님 말씀을 믿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성완종 회장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500원짜리 목장갑을 끼고 계셔서 예. 뭐 하나 좋은 장갑도 하나 못 해드리고 정말 가슴 아팠다. 예.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 말씀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장례식장에서 그 다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듣고 했는데 예. 상당히 그 어렵게 본인이 별 사치나 이런 걸 못하고 검소하게 생활한 것 같고 2주 동안 저하고 만나면서 밥 먹을 때도 항상 김치찌개 7,000원짜리 시키고 라면 사리 한두 개 시켜서 예. 먹는 정도에서 제가 대기업체 오너 회장이 이 정도로 저거 하나 해서 제가 참 검소하고 아마 그런 생활을 평소 했었던 예.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이 부분 하나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성완종 회장께서 일정 기록부 굉장히 꼼꼼하게 빼곡히 기록을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뭐 30분 단위로 잘라서 약속을 하고 굉장히 그런 세월 오래 해오셨다고 성 회장이 말씀을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제가 일정표 뭐 언론에 보도된 비망록은 제가 모릅니다. 다만 저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32억을 7년에 걸쳐 한 그 부분 때문에 예. 성완종 회장이 한모 부사장이 보고도 않지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하기 때문에 위임 전결 규정돼서 자기는 회사 대주주지만은 경영에 정치활동에 전념하느라 못했다는 말씀을 해서 예.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그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입증고자 예. 일정 그 복잡한 일정은 제가 다 알 필요는 없고 예. 혹시 아침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어떤 행사에 참석하셨습니까 했더니 몇 개 샘플만 저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대개 아침 7시 반 국회 식당에서 누구와 조찬 간담회 예. 뭐 9시에 어디 청소년 음악회 그다음에 무슨 출판 기념회 뭐 헌정 기념관 무슨 행사 해서 밤 11시 12시까지 이어지는 극히 최근에 짧은 일정에 대해서 야. 정상 자료로 삼을 만한 법적인 자료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 반부터 30분 단위로 잘라가면서 뭐 하루 10건 이상의 행사를 가시는 거네요. 본인이 대학 건설에 가서 회계장부 처리하고 자금 지시할 입장 시간이 전혀 안 됩니다. 서산, 태안 이런 데 돌아다니고 계시고 여의도나 이런 데 계시고 그래서 심지어 성완종 회장이 내 휴대폰 위치 추적을 법원에서 해서 예, 내가 예. 답심리에 가서 경남교에서 회계 결제하고 자금 결제했는지 한번 입증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예, 성 회장 관련 부분은 앞으로 검찰에서 예.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 진심이 담긴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